안녕하세요. 로아 컨설팅 김소연입니다. 벌써 오븐 IT 소고가 20회를 맞았습니다. 20회를 맞아서 아주 대형 이슈가 20회에 걸맞게 터졌는데요.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그런 아주 중대 발표가 있었죠.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만희 선임과 이경현 선임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이었죠. 발표가 된 게. 그리고 그 인수 금액은 2억 5천만 달러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마존이 인수한 것이 아니고 제프 베조스 개인 자격으로 인수를 했다 그래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 금액이 그 베조스가 갖고 있는 자산의 1%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다. 워싱턴 포스트 입장에서 상당히 굴욕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그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키퀘스천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베조스는 아마존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인수를 했고 왜 투자, 제휴가 아니고 인수를 했는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개인 자격으로 제프 베조스가 인수를 한 이유는 일단 워싱턴 포스트 직원들한테 보내는 메일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어찌됐건 좀 그 어드벤처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실험적으로 좀 이번 시도를 해보는 거고 일단 워싱턴 포스트 자체가 7년 연속이라고 했나요?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존 입장에서 인수를 하는 것보다 제프 베조스가 개인적으로 사들임으로써 그 어떤 그 실험에 대한 실패의 가능성을 좀 보듬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인수라는 수를 택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어떻게 보면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가 됐든 투자가 됐든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상황인데 어찌됐건 인수를 해서 그 시장에서 기대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회생을 시킨다던가 디지털을 통해서 소생을 시킨다던가 하는 어떤 다양한 수를 써보기 위해서는 인수를 하는 것이 제프 베조스 입장에서는 다루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수를 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인수권을 두고 이게 인터넷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거대하구나. 130년 이상의 그런 전통을 가진 신문사가 이제 20년 된 거죠, 아마존이. 그런 창업자한테 그런 금액에 매각이 되고 이런 지금 현상을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인수권을 두고도 약간 긍정적인 보이스들과 부정적인 보이스들과 그런 게 혼재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먼저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인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랑 긍정적인 견해들이 좀 갈리는데요. 부정적인 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권력이나 아니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정책 같은 거를 유도하지 않겠냐. 세일즈 텍스 문제도 굉장히 불거졌었던 것처럼 세일즈 텍스를 만약에 제프 베조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었다면 피해갈 수도 있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견해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라이징의 이제 전자책 부분에서도 성공을 했고 이런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도 성공 사례로 남지 않겠냐 이런 되게 좋은 긍정적인 기대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널드 그레이엄 그 워싱턴 포스트 회장도 정말 간절하게 그 인터뷰에서 이 신문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으면 생존은 하겠지만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는 이 신문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디지털화해서 성공하는 거는 베조스가 아니면은 또 누가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아무리 베조스가 개인 자격으로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존이 베조스고 베조스가 아마존인데 아마존의 사업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커머스 사업이라든가 콘텐츠 비즈니스에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커머스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아마존 입장에서는 가장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당일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에 뭐 그로서리 상품을 배송해주는 이런 것들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물류센터를 강화하고 있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만 신문을 배급하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 각 주별로 그 배급을 위한 거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점들을 활용해서 추후에 지금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만 제공되고 있는 그런 뭐 그로서리 배송 같은 것들을 다양한 주로 확산을 해나가는데 거점으로 또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은 그 아마존 프라임을 활용해서 이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것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서브스크립션해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신문 뉴스 콘텐츠의 경우에도 이렇게 프라임을 통해서 묶어서 마치 공짜로 제공하는 듯한 이러한 효과를 또 주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컨텐츠랑 커머스에 뭐 연결을 해서 무슨 성공할 것 같다, 뭐 이런 시나리오, 뭐 재밌는 시나리오도 많이 보고요. 뭐 그다음에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커머스 상품 보낼 때 안전하게 패킹하는데 신문 꾸겨서 넣지 않겠냐. 폭폭이죠. 네, 그런 뭐 우스개 얘기도 있는데요. 뭐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뭐 많이 접해봤을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개인이 인수를 했는가라는 이유랑 또 그리고 왜 인수를 택했는가, 뭐 투자도 할 수 있고 제휴도 할 수 있는데 인수를 한 거에 대한 뭐 이런 거를 앞에 살펴본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왜 인수했냐, 인수해서 앞으로 뭐 할 거냐, 이게 상당히 핵심인데 제가 느낀 거는 베조스밖에 모른다는 거고, 근데 베조스가 워낙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고 디지털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다양한 시도를 워싱턴 포스트를 어떻게 보면 싼 값에 사서 다양한 실험을 하겠다는 그런 게 가장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너무 큰 주제여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베조스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들 있잖아요. 실험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그 말을 또 지금 이렇게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0회 5분 IT 소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